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새벽 1시 반쯤에 뉴스 하나 나왔었어요. 채권 가격 급등으로 거품 우려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장대 음봉이 땅 뜹니다. 그래서 은도 10% 빠지고 나스닥도 1% 넘게 빠졌는데, 보통은 뭐 뉴스는 가짜네 뭐네 이러다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주고 그대로 쭉 흘러내려요.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에도 그렇게까지 힘이 없는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. 회사채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는 건데, 채권이라는 거는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가격이 급등한다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회사채 금리가 떨어진다? 그러면은 대출받기 좋은 거 아닌가요?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죠. 국채라는 게 있고 회사채가 있습니다. 국채는 안전한 거죠.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돈을 갚아줄 거니까. 회사 같은 경우는 망할 가능성이 정말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채보다 회사채가 더 위험한 상품이에요. 근데 이 위험한 회사채가 지금 인기를 끌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.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경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 회사채 시장에 이제 옵션 조정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0.77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열 신호입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, 실제로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. 리먼 때가 굉장히 저점이었었어요. 리먼 전에가 상당히 이제 낮은 상태, 그때는 0.7도 아니었죠. 그래도 0.9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팡 뛰어 올랐거든요.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너무 안전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감당을 못할 수 있다. 채권에서 터질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채권이 안전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채권을 비싼 가격에 사놨어요. 그러면 나중에 채권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채권이 나중에 펑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? 이제 그랬을 때 채권 가격이 막 급락하게 되는데,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또 레버리지를 겁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.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 경제 이제 호황 때문에도 있었던 거죠. 경제도 좋고 거기다가 이제 AI 투자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채권 조달하는 곳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, 오라클, 메타, 구글, 자기네 돈으로 하다가 규모가 너무 커지네, 이거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구글도 100년채 조달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회사채로 계속 조달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빅테크다 보니까 이 평균값을 떨어뜨리겠죠. 당장은 매력적이고 금리도 싸고 이제 그 저렴한 금리를 조달해서 AI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건데,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혀지게 된 건 아닌가. 이 하이퍼스케일들이 리스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오라클은 있어요. 근데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어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나빠 이건 아닌데, 그러다가 오라클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?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. 실제로 피닉스 그룹 같은 경우를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시로 들어줬는데,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시장 가격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. 더 안전한 채권으로 갈아타면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AI 투자가 좋고 금리도 싸고 좋은데, 만약에 AI 쪽에서 오라클이 터지거나 뭐가 터져가지고 채권 금리가 팡 뛰게 되면, 스프레드가 팍 뛰게 되면은, 그럼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손실을 막 입게 될 건데, 그때 이제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.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데미지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, 유럽에서도 지금 고품질 스프레드가 경기 순환점 저점 수준으로 축소가 돼 있고, 전 세계가 회사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2008년 전에 징후랑 똑같으니까 터진다 아니다, 이번에는 기업들이 되게 건전하고 펀더멘털 좋고 현금이 많은 상태라서 리먼 전과는 좀 다른 거다 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저번에 나왔었던 AI 버블론과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AI 버블론 때도 증시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 젠슨왕이나 여기서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, 근데 오늘 새벽쯤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, 엔비디아조차도 약간 좀 이자 비싼 채권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뭐 했다,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못 줬었던 거죠. 이 자체가 단기에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터진다 얘기가 아니라 과열이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럼 과열이면 언제 이 과열이 끝나는 건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엄청난 조정의 빌미를 줄 만큼 당장 이거다라 말하기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요소는 됩니다. 다만 그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다.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, 스프레드라는 게 회사채 빼기 국채 금리라고 했잖아요. 이게 좁혀진다. 회사채와 국채가 별반 다를 게 없다. 그만큼 회사채 자체가 과열 상태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. 회사채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 회사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손실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식을
써놨는데 스프레드가 아까 0.77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만약에 회사채에 대한 리스크가 터져서 1.77까지 올라갔다 칩시다. 스프레드가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채권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잔여 기간입니다. 7년 정도 남은 채권 듀레이션이라고 볼게요. 평균적으로. 그러면은 스프레드가 1%만 튀어도 채권 가격이 7% 손실을 봅니다.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겁니다. 그럼 5배 정도 최저 수준 레버리지를 걸었다 칠게요. 그러면은 35% 손실이 납니다. 그럼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를 걸면은 70% 손실이 나겠죠. 물론 이제 그렇게 스프레드가 튈 때쯤 되면은 바로 손절을 할 거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대응할 수 있다라 말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누적되면은 결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 손실이 나고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. 종합적인 손실이 그 정도 날 거란 얘기인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회사채 시장 인기가 뚝 떨어지겠죠. 이거는 데미지가 될 수 있겠죠. 채권이라는 곳들이 항상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자객처럼 들어올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는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방심해도 안 된다가 이 투자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두려워하면 돈을 못 벌고 너무 방심하면은 또 크게 잃고 그러면 최대한 안 잃으면서 적당히 돈을 벌려면 방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적당한 단계,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단계, 공포와 탐욕을 잊어버리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